평생을 허리 펴기 힘들게 살아온 분이 있었죠. 자식 셋 키우느라 내 것 하나 챙기지 못하고 남편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쳤는데요. 환갑이 지나자마자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었죠. 젊어서 사업도 크게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분이 60대에 접어들면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걸까요? 단순히 노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타고난 팔자, 즉 사주 안에 이미 그 설계도가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도, 노후가 풍요롭거나 쓸쓸함도 이 8글자의 배치와 흐름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지요. 돈을 상징하는 재성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풍요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내 삶이 힘들더라도 전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주에서 재물을 상징하는 글자를 재성이라고 하지요. 쉽게 말해 내 팔자 안에 동글자가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함정입니다. 재성이 넘쳐나는데 정작 그것을 감당할 나 자신의 에너지, 즉 신강한 기운이 부족하면 오히려 재물이 독이 되는데요. 이것을 제다신약이라고 하지요. 황금 덩어리를 10개나 쌓아놨는데 내 체력이 그것을 들어올릴 수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의 힘을 빌려 어떻게든 버텨내지만 노년이 되어 그 힘조차 빠지게 되면 쌓아놓은 재물이 오히려 짐이 되어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노후에 갑자기 무너지는 사주를 보면 이 패턴이 놀라울 정도로 반복됩니다. 자녀의 사업 실패를 함께 떠안거나 믿었던 지인에게 크게 당하거나 투자 실패로 노후 자금을 한꺼번에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힘은 있었지만 그것을 지킬 그릇이 부족했던 겁니다. 반면에 진짜 노후 부자들의 사주에는 재성 대신 인성과 비겁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요. 인성은 지혜와 안정의 에너지고, 비겁은 나 자신을 지키는 내면의 뿌리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이 을자가 단단하면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후에 가장 부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일확천금도 아니고 로또도 아닙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쌓이는 재물, 이것이 진짜 노후 부자의 조건입니다. 사주에서 식신이라는 글자는 나를 표현하는 힘이자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의 에너지이지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창의력과 성실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신이 재성과 연결되면 식신생재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의 사주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죠. 이 식신의 에너지를 타고난 분들은 젊은 시절에 답답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융통성이 없다, 고집스럽다, 왜 저렇게 느리냐는 등 좋은 평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묵묵함이 힘이 됩니다. 남들이 은퇴하고 뒷방으로 물러날 때 이분들은 자신만의 기술과 지혜로 꾸준히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공방을 열거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강의를 하거나, 형태는 달라도 식신의 힘은 노후까지 살아 숨을 쉽니다.
사주에서 고독의 기운을 가진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고 군중 속에서도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외롭고 서러운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노년에 이르러 이 고독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재산이 됩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서 다들 좋다고 달려들 때, 다들 이것이 기회라고 소리칠 때, 고독한 기운을 가진 분들은 차갑게 앉아서 혼자 흐름을 읽습니다. 남들이 절벽으로 뛰어들 때 혼자 멈추는데요. 결국 이 판단력이 노후 재산을 지키는 수문장이 됩니다. 사교적이지 못하다고, 모임에 잘 나가지 못한다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겼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쓸쓸했던 그 침묵의 세월이 사실은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였습니다. 사주는 태어날 때 고정된 것이지만 운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지요. 그 흐름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대운입니다. 대운은 10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의 큰 물줄기이죠. 어떤 분은 20대에 대운이 열리고 어떤 분은 60대가 돼서야 비로소 자기 운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실례 하나를 말씀드려 볼까요? 60대 중반까지 남의 집 살이에 허드렛 일로 생계를 이어온 분이 있었지요. 주변에서는 그것이 팔자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5세 대운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지요. 오래전 헐값에 사둔 외진 땅이 개발지역에 포함됐고 자식이 크게 성공하며 부모를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했지만 사주를 뜯어보면 전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관의 기운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고 인격의 그릇을 키워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큰 복이 머물지요. 지금 힘들고 고단하다면 그것은 몰락의 신호가 아니라 노후의 거대한 복을 담기 위해 그릇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그릇을 키우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분명 있을 텐데요.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노후에 돈 걱정 없는 사주는 타고난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타고난 기운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생활 속에서 채우는 것을 개운이라고 하는데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결단력이 부족하면 매일매일 작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하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낡은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릇이 작다고 느낀다면 내가 받은 것을 주변에 나누는 작은 실천이 그릇을 넓혀줍니다. 새벽에 일어나 찬 공기를 마시며 걷는 발소리 하나, 배움을 멈추지 않는 손길 하나가 이미 여러분의 기운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마친 시간이지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여러분의 팔자 또한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